2026년 3월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입니다. 오전 10시 엔비디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SK 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HBM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 지난 2년간 엔비디아 블랙웰을 먹여 살린 파트너입니다. 다른 한 장은 삼성전자. 부사장은 SK 하이닉스 제안서를 집어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HBM은 SK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파운드리는 TSMC한테 안 된다. 삼성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2026년 지금 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의 퇴직연금,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숨겨온 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단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HBM4, 인하우스 로직 타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유튜버도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것, 지정학 배당.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이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40년의 역사부터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 자리에 있던 임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본도 다 못하는 걸 우리가요?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선언 이후 40년 삼성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 1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삼성이 2023년, 2024년 내내 당한 것이 뭐냐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HBM3E 적층 수율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졌고 엔비디아 GB200에 들어가야 할 삼성 칩이 검증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SK 하이닉스는 HBM3E 독점 공급으로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로직 다이 제조비를 TSMC에 지불하고 나머지를 가져간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를 누가 만드냐고요? TSMC입니다. 즉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TSMC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HBM 공급망의 진짜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은 로직 다이를 자기가 만듭니다. 인하우스 로직 다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기 공장에서 끝냅니다.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숫자로 드릴게요. 하지만 이 구조가 지금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냐고요? 여기서 끄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기술 격차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훅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기, 지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HBM4 AMD 선점. 2026년 5월 삼성전자는 HBM4 샘플을 출하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 칩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고요? 엔비디아 루빈 GPU, AMD 차세대 AI 가속기,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칩. 잠깐, HBM3E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 공급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달라집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E 공급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조용히 HBM4 로드맵을 앞당겼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사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납기가 밀려도 기다려야 합니다. 빅테크들이 세컨 소스, 즉 대체 공급사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두 번째 무기, 인하우스 로직 다이와 원스톱 솔루션. 이 개념이 왜 강력한지 숫자로 드리겠습니다. HBM 하나를 팔 때 SK 하이닉스가 TSMC에 지불하는 로직 다이 제조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업계 추정치로는 HBM 판매가의 약 20에서 25% 수준입니다. 즉 SK 하이닉스가 HBM을 100만 원어치 팔면
25만 원은 TSMC로 갑니다. 삼성은 그 돈이 외부로 안 나갑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완결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HBM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을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빅테크가 AI 칩을 개발할 때 삼성 하나와만 계약하면 전체 공급망이 완성됩니다. TSMC의 파운드리 맡기고 SK 하이닉스의 HBM 맡기고 또 다른 패키징 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빅테크가 삼성 대신 분리발주 체계를 유지할 때 잃는 것. 첫째, 세계 공급사 각각의 납기 조율 비용. 둘째, 공급사 간 기술 호환성 검증 비용. 셋째, 대만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된 TSMC 의존도. 반면 삼성 원스톱을 선택할 때 잃는 것, 공급 다양성. 하지만 삼성이 대한 공급사로 부상하면 이건 다양성 확보지 단일 의존이 아닙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와 TSMC가 빌런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삼성이 이기고 저 두 회사가 지는 구도처럼요. 그런데 사실 틀렸습니다.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 그리고 진짜 빌런 공개. 2025년 10월 미국 국방부 보고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목, 대만 해협 분쟁 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분석.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TSMC 생산 차질 시 전 세계 AI 칩 공급 최소 18개월 중단.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공장에서 전력 부족으로 가동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 감소로 냉각수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는 군사훈련을 2026년에만 3차례 실시했습니다. 빅테크 CEO들은 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 기술이 뛰어나도 로직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야 한다면 TSMC가 멈추면 SK 하이닉스도 멈춥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평택, 그리고 텍사스 테일러에 공장이 있습니다. 대만 리스크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학 배당입니다. 지정학 배당이란 경쟁자가 가진 지정학 리스크가 클수록 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기업의 수주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대만해역 긴장이 높아질수록 TSMC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삼성전자의 가격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삼성이 TSMC보다 기술이 뛰어나서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수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역전이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줄로 압축합니다. 하나, 삼성 HBM4가 세계 최초 샘플 출하로 빅테크 두 번째 공급사 자리를 채웁니다. 둘, 인하우스 로직 다이와 원스톱 솔루션으로 SK 하이닉스가 TSMC에 지불하는 이익이 삼성에서는 내부에 남습니다. 셋, 대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삼성의 수주 프리미엄은 자동으로 오릅니다. 이것이 지정학 배당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월급과 장바구니 물가에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잠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삼성전자 주주도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식 데이터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장인 모두가 사실상 삼성전자 간접주주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코스피 200 ETF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담으셨다면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25틀 35% 수준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삼성전자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구조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지정학 배당 계약을 조용히 체결하는 동안 그 정보가 여러분의 퇴직연금 운용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무기의 마지막 약속,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여러분 생활에 어떻게 닿는지입니다. 첫 번째, 파급. 협력사 20만 명과 여러분의 직장.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가 확대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협력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협력사 고용 인원이 약 20만 명입니다. 이들의 채용 공고가 늘어나기 6개월 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계약이 먼저 나옵니다. 즉,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뉴스는
6개월 후 반도체 소부장 취업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직장인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자영업자든 이 흐름이 내 업종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오늘 할 일 목록에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파급, 퇴직연금 정보 비대칭. 빅테크 CFO들은 지정학 배당 구조를 읽고 삼성전자와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계약 소식이 공개 뉴스로 나오기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은 포지션을 쌌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뉴스가 나온 뒤에 알게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DC형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다면 이 선행지표를 직접 읽는 연습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파급, 환율과 장바구니. 반도체 수출 증가, 달러 유입, 원화 강세, 수입 물가 하락, 장바구니 가격 안정. 이 3단계 파급 경로는 이미 2021, 2022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검증됐었습니다. 2021년 반도체 수출이 1,599억 달러를 기록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44원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2023년 환율은 1,305원까지 올랐습니다. 차이가 161원입니다. 기름값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90, 제일 혈 20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과 마트 장바구니 가격이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드립니다. 시나리오 A, 최악, 수율 재하락.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60%대에서 다시 50%대로 떨어집니다. HBM4 샘플이 엔비디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빅테크, 세컨 소스 지위를 다시 잃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애널리스트들은 15치 17만원대로 봅니다. 국민연금과 코스피 200 ETF 수익률에 직접 충격이 옵니다. 반도체 수출 성장이 꺾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률 추정 20-25%. 시나리오 B, 현실, 지정학 배당 점진적 인식.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입니다. 삼성전자 2나노 수율이 60%대를 유지하면서 80%로 올라갑니다. HBM4가 엔비디아 루빈과 AMD 차세대 가속기에 탑재 확정됩니다. 테일러 팹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원이 가시화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는 35-40만원대입니다. 협력사 고용이 늘고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원화가 안정됩니다. 60-40%. 시나리오 C, 반전, 지정학 배당 폭발. 대만 해협 긴장이 2026년 4분기 이후 급격히 고조됩니다. TSMC에 대한 빅테크 의존도 분산이 전략 목표로 공식화됩니다. 삼성전자가 세컨드 소스를 넘어 동등 공급사로 격상됩니다. 이 경우 지정학 배당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40-5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환율 안정과 물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10-15%.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학 배당이 작동하는 구조 자체는 대만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퇴직연금 앱을 여세요.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화생명, 어디든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나 코스피 200 ETF를 담고 있다면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30% 전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담고 있는 펀드가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담는 구조인지, 전자라면 지정학 배당의 수혜를 간접적으로만 받습니다. 후자라면 협력사, 소재 장비 기업까지 같이 올라가는 구조를 담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면 별도로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회사가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다면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 ETF를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협력사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주 계약이 나면 장비 소재 업체에 발주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ETF처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2023-2024년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 ETF들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보다 1.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동성도 분산됩니다. 단,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흐름이 지나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2027년 하반기 채용 시장을 지금 읽어두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가 확대되면 6-12개월 후 협력사 채용이 증가합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공정 엔지니어 수요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 사이클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수요 확대 타이밍이 이직과 연봉 협상의 기회 구간입니다. 재직 중이더라도 시장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업종이 아닌 분들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공급망이 반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 지금 해두세요. 3단 파급 효과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지정학 배당.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정학 배당이란 경쟁자가 가진 리스크가 클수록 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기업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삼성이 기술에서 이겨서 수주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만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삼성의 수주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배당은 더 커집니다. 1983년 이병철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기술 역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역전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과 지정학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전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수혜가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장바구니까지 3단계로 흘러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세 가지 중 하나만 써주세요. A. 일단 지켜보겠다. B. 퇴직연금이랑 소부장 ETF 조금씩 확인해 볼게요. C. 이미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댓글들이 제게도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SK 하이닉스 vs 삼성, HBM 경쟁의 진짜 결말입니다. 로직다의 의존 구조가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고 두 기업이 결국 어떤 관계로 공존하게 되는지. HBM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지정학 배당의 다음 챕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